색깔이 우리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색과 뇌에 얽힌 아주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색의 힘에 대해서 좀 과감하다 싶은 주장들을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빨간색을 보면 신체적인 힘이 더 세진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파란색을 보면 창의력이 막 솟아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야기죠. 특정 톤의 분홍색이 공격적인 성향을 누르그러뜨릴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사실이고 또 얼마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일까요? 이 과학적인 부분을 깊게 파고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색채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어요. 많은 연구들이 제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가 막 서로 모순되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색은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뇌는 색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귀로 소리도 듣고 몸의 균형도 잡는 것처럼 눈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지를 보는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빛을 그냥 느끼는 기능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로 비시각적 경로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우리가 본다고 인지하는 시각 시스템을 완전히 건너뛰고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분이나 체온, 심지어 수면이나 심박수 같은 아주 핵심적인 생체 기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정말 직접적인 연결 통로인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정말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 교실을 파란색으로 칠했더니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조차도 앞을 볼 수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심박수가 낮아지는 그런 진정 효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 몸에 생물학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색깔들이 우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두 가지 핵심 이론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이론은 학습된 연관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빨간색은 멈춤, 위험, 오류 같은 신호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조심해야겠다, 실수하면 안 되겠다 하는 회피 동기가 발동하는 거죠. 반면에 파란색은 어떤가요? 맑은 하늘, 넓은 바다, 뭔가 평화롭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게 만드는 접근 동기를 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론은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각성에 관한 거예요. 빨간색처럼 파장이 긴 색은 말 그대로 우리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각성 수준을 높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처럼 파장이 짧은 색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죠. 이건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너무 흥분하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는 딱 적절한 각성 상태일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론을 실제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 맞붙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건 아주 세밀한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과제였어요. 왼쪽 막대를 보면 쉬운 과제에서는 오히려 빨간색 배경일 때 성과가 더 좋았죠. 하지만 가운데 막대처럼 과제가 어려워지니까 빨간색이 주는 과도한 각성이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막대를 보면 그 어려운 과제에서는 파란색의 차분함이 훨씬 더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과제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과제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어요. 파란색이 주는 그 접근 동기, 즉 뭔가 열려있고 탐험하고 싶게 만드는 그 느낌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바로 만능인 색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색이 최고인지는 전적으로 맥락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이 색은 무조건 이렇다 하는 주장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힘도 빠지게 한다는 그 유명한 베이커 밀러 핑크 있잖아요. 글쎄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엄격하게 실험해 보니까 혈압이나 맥박, 악력에 아무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색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건 그냥 재미있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요. 때로는 사람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에서는 기차역 승강장 끝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파란색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해당 장소에서의 자살률이 무려 74%나 급감했습니다. 단지 조명 색깔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색의 힘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한 경험과 우리 몸의 생물학, 이 두 가지를 통해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능 색깔 같은 건 없어요. 언제나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파란색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깨우니까 밤에는 피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빨간색 빛은 우리 생체 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주장은 일단 의심해 보세요. 이 분야의 과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색깔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지금 여러분 주변의 세상은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